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Fatigue in Children Using Motor Imagery and P300 Brain Computer Interface로 해당 논문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BCI 사용이 피로와 뇌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이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5.2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뇌성마비 아동과 이들의 BCI 기술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다양한 운동장애를 포함하며 캐나다에서는 2031년까지 약 10만 명의 뇌성마비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체 뇌성마비 아동의 약 50%가 인지장애를 겪으며 사지마비된 뇌성마비에서 인지장애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지마비된 뇌성마비 아동들은 의사소통 및 놀이에 심각한 제약을 겪으며 이들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BCI 기술은 이러한 아동에게 소통, 환경 탐구, 놀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CI는 사용자의 뇌의 활동을 해석해 게임, 휠체어,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BCI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 아동과 뇌성마비 아동 모두 BCI를 학습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뇌가 최적의 BCI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BCI 사용이 피로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피로는 신호 감지와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피로는 중요한 문제로, 임상 프로그램에서 BCI 사용 후 피로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BCI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로는 굉장히 흔하고 보편적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피로를 인지적 또는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피로감과 이에 따른 행동 또는 성능 변화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아동용 BCI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면 피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고, 피로 연구는 사용자 중심 설계, 조기 피로 감지, 피로 완화 전략, 적응형 BCI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BCI 작업이 논 BCI 작업에 비해 더 큰 피로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작업 전후의 휴식 상태 이의지 피로 지표가 자가 보고된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의지 피로 지표의 경우 성인 피로 연구를 기반으로 알파밴드 주파수 파워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6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37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은 MI, P300, 통제 조건인 비디오 시청 총 3가지 조건으로 각각 다른 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세 조건 순서는 모두 랜덤이었으며, MI, P300, 비디오 시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우선 전반적인 실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시작하면 멀티 디멘셔널 퍼티그 스케일이라는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피로를 평가하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뇌파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전에 2분의 휴식 상태 EEG를 측정했습니다. 작업 전에 비주얼 아날로그 퍼티그 스케일 설문도 진행했는데, 해당 설문은 10점 척도로 현재 피로를 평가했습니다. 작업은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작업 도중에도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 변화를 보기 위해 5분 간격으로 비주얼 아날로그 퍼티그 스케일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비주얼 아날로그 퍼티그 스케일 설문을 진행하고 2분의 휴식 상태 EEG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문을 진행했는데, 작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평가하는 Pediatric Motivation Scale,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나사 TLX, BCI 경험을 평가하는 BCI Tolerability Assessment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MI 먼저 설명드리면, 우선 본 작업의 BCI 게임에 쓰일 MI 분류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5분 동안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하고 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 세션의 경우 그림 A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왼쪽과 오른쪽에 박스가 있는데 큰 박스 방향의 손을 꽉 쥐는 상상을 하며 진행했습니다. MI는 총 18시도로 각 시도마다 12초씩 진행을 했고 다음 시도 사이에 6초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분류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가 사용이 되었고 해당 모델은 2초 윈도우로 EEG를 학습했습니다. 본 작업에서는 프루트 마켓 프렌지라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저자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두더지들이 과일을 던지고 어떤 과일이 많이 나타났는지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마 양단에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과일이 나오고 왼쪽 및 오른쪽 손 상상을 통해 커서를 움직여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총 30분간 진행됐고 5분 간격으로 중간중간 비주얼 아날로그 퍼티그 스케일 설문을 진행해 피로도를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PE300입니다. P300도 마찬가지로 본 작업의 BCI 게임 S1 P300 분류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5분의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그림 C처럼 9개의 타일이 있고 모든 타일이 무작위로 빨갛게 깜빡이는데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면 해당 타일을 집중해서 주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참가자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 플러스가 나타나는 동안 해당 타일이 몇 번 깜빡이는지 세도록 했다고 합니다. P300은 총 9시도 진행됐습니다. 분류기는 SLDA를 사용했으며 타겟과 논타겟을 구분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본 작업에서는 MI와 마찬가지로 프루트 마켓 프렌지 BCI 게임을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두더지들이 과일을 던지고 안내되는 과일이 몇 번 던져졌는지 숫자 패드를 응시하며 진행됐습니다. 총 30분간 진행됐고 5분 간격으로 중간중간 비주얼 아날로그 퍼티그 스케일 설문을 진행해 피로도를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통제 조건인 비디오 시청인데 그림에 보이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유튜브 영화를 30분 동안 시청했다고 합니다. EEG는 DSI-24C 장비를 사용해 측정되었습니다. 19개 채널로 측정되었고 레퍼런스는 FPZ, 그라운드는 A1, 3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EEG 전처리는 임피던스가 5메가옴 이상인 채널을 제외한 것 말고는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알파 PSD를 추출해 분석에 사용하였고 PSD는 웰치스 기법을 사용해 추출했다고 합니다. 통계 분석은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한 선형 혼합 모델을 통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그림 A는 작업 도중 퍼티그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측정한 자가 보고 피로도 결과이고 그림 B는 세션 전후로 평가한 자가 보고 피로도 비교 결과입니다. 작업 도중 시간 경과에 따른 자가 보고 피로도는 세 조건 모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따로 통계 비교에 대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세션 전후에 대한 피로도 비교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조건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와 세션 전후 피로도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세션 전과 후에서 피로도 증가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일상생활 만성 피로 점수인 MFS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MFS 점수가 클수록 피로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MFS 점수의 증가는 일상에서 만성적인 피로를 덜 느끼는 것을 나타내고 일상에서 피로를 더 적게 느낄수록 BCI에서 피로를 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파파워 비교 결과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알파 증가는 피로 증가를 나타냅니다. 알파파워는 앞선 자기보고 피로도와 유사하게 세션 전후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고 조건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가보고 피로도와 알파파워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MI와 P300에 대한 정확도 결과이고 두 조건에 대해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설문 결과입니다. 그림 A 동기부여 정도는 세 조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참가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BCI 사용을 하며 즐거움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 작업 부하는 MI P300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통제 조건은 낮은 경향을 보이며 MI와 P300을 하는 게 비디오 시청하는 것보다 부하가 컸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C BCI 경험은 MI P300 모두 비슷했으며 즐거운 경험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 동기가 자기 보고 피로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정신적 요구, 노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BCI 작업이 논 BCI 작업에 비해 더 큰 피로를 유발하는지, 작업 전후의 알파 파워가 자기 보고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BCI와 논 BCI 작업 간의 피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영상을 30분 동안 보는 과정에서 졸음과 지루함으로 피로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보고 피로도와 알파 파워는 유사하게 작업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아동 피로에 대한 바이오마커로서 알파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논 BCI 작업을 채택해 BCI 작업과 비교하고 피로에 대한 다른 바이오마커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앞선 결과에서 나이에 따라 자기보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달랐는데 나이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피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 피로 관련 바이오마커 논문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알파뿐만 아니라 다른 대역 파워도 바이오마커로 사용되고 혼합 주파수 지표도 사용이 되는데 해당 연구에서 알파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마커도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